안녕하세요. 경민대학교 공간디자인과의 박종현 교수입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켜는 이유는 내년이 되면 저희 과가 개교일의 30주년을 맞이하는 해가 됩니다. 30년 동안 우리 과에서는 이제 동문들을 여럿 배출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동문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론 이제 교수님들과 여러 다른 동문들 사이로 소식은 잘 듣고 잘 만나고 하기는 하지만 기획적으로 이렇게 동문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30주년을 기념해서 릴레이 동문 인터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름에서 동문서답이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이 이름이 이렇게 재미있는 이름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뭐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동문들을 통해서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는 또 이 동문들을 통해서 배울 점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우리 과의 그 동문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제 동문들에게는 당연히 이제 반가운 얼굴들이 나타나게 될 테니까 그러면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간 디자인이나 아니면 건축, 인테리어를 생각하고 있는 예비 건축인들이 있으시겠죠. 그러면 이분들께서는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분야로 진출을 하게 되고 사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또 우리 지금 재학생들 있죠. 1학년에서부터 3학년, 전공지만 4학년까지도 선배들이 어떻게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신다면 좋은 귀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터뷰는 릴레이 방식입니다. 따로 섭외를 해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 초창기에 있는 92학번에서부터 작년이면 2017학번인가요? 2017학번까지 총망라를 해서 가장 이제 저와 가까이에 있는 동문들을 시작으로 해서 또 이렇게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는 방식으로 하게 될 거고요. 나름 재미있는 인터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동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좋은 가르침을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로 06학번의 박용호 동문의 인터뷰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건축, 그 다음에 시공 분야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설계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학업을 더 정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진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까지도 잘 이야기를 해줬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 중심으로 좀 들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눌렀어. 거기서 이제 꺼지면 네. 그거 이제 해주면 돼. 네. 내가 실려 있는데. 자, 이 영상은 우리 이제 경민대학교의 공간디자인과에 동문들을 찾아서 인터뷰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06학번의 우리 박용호 선배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첫 번째로 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여기 이제 나와 계시는 박용호 선배님의 프로필을 잠깐 얘기를 좀 하면 06학번이시고 이름은 박용호. 먼저 네. 소개를 본인이 네. 직접 하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06학번 이름은 박용호라고 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간략하게 학교 조교 생활과 그리고 대학원 졸업 그리고 건설사를 통해서 현재는 설계사무소를 이직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소개해 주셨지만 프로필을 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06학번으로 이제 경민에 입학을 하셔가지고
3년 공부를 하셨죠. 네. 그 다음에 워낙에 재능을 뛰어나게 봐서 그래서 조교 선생님을 한 2년 정도 하셨고 그 다음에 4학년 전공심화 과정을 통해서 대학원을 이제 국민대학교에 가셨죠. 국민대학교는 어느 교수님 스튜디오 갔었죠? 아, 봉일봉 교수님 스튜디오였었고요. 아, 맞아요. 네. 그렇죠. 봉일봉 교수님 잘 계시나 모르겠네. 네, 저도 안 하는 듯이 이렇게 돼 있어. 봉일봉 교수님이 그래도 눈은 작으셔도 시야는 넓으세요. 자, 그 다음에 그 대학원 졸업하시고 그 건설사에 들어가셨죠? 쌍용건설이라고. 네, 쌍용건설에서. 그래서 어느 현장이었죠? 여기 의정부에 있는 을지대학교 병원 및 캠퍼스 건립공사였었고요. 기간은 43개월이었었는데 좀 완공된 시기는 한 51개월 정도쯤에서 마무리를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담당했던 그 현장은 그 병원이기도 하고 그 뒤에 이제 학교, 캠퍼스까지 캠퍼스까지 그리고 안에 기숙사까지도 다 완비되어 있는. 꽤 큰 네. 프로젝트였군요. 병원치고는 여기 경기 북부에서는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사이즈였었고요. 맞아요. 그리고 뭐 중축 거친 다른 병원에 비해서 단독 공사치고는 굉장히 큰 규모. 사이즈가 1234 규모의 병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학교와 그리고 관사, 기숙사까지도 다 완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첫 현장을 그렇게 큰 공사를 한다는 건 상당히 큰 행운인데. 네, 그렇죠. 네. 또 학교 통해서 저도 연락을 받게 돼서 맞아요. 도전해보는 게 어떠냐고 또 추천을 해주시고 학교 선배님들 통해가지고 제가 해보는 게 어떠냐는 권유를 받아서 좀 부담스럽지만은 좀 욕심을 좀 부려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현장이 끝이 나고 다른 현장으로 더 좋은 조건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 네, 그 뜻하는 바가 또 있고 네. 설계에 대한 어떤 좀 미련이 좀 있고 하다 네. 보니 설계사무소로 다시 이제 이직을 하게 됐죠. 네. 그 지금 건설사하고 설계사무실 이직하는 그 사이에 잠깐 쉬는 타임에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거죠. 네네. 한 2주 정도 갑자기 휴가 같은 게 생겨서 네. 또 인사드릴 겸 왔다가 붙잡히게 된 붙잡혔죠.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이제 이 동문이 어떻게 이제 생활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는 방향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첫 번째로는 이제 학교 생활을 좀 여쭤보려고 해요. 06학번이면 저를 만났죠? 그렇죠. 저도 대충 이 학교에 온 게 06년 2학기였으니까. 네, 제가 첫 해에 군대 가기 전에 왔을 때 교수님이 계셨어요. 아, 그랬나요? 그때 첫 수업을 하셨었고 군대 갔다 오고 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설계 수업을 같이 들었었죠. 아, 그랬나요? 네네. 그 당시는 아마 설계 수업을 한 지가 1, 2년밖에 안 된 이제 초보 선생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무조건 해와라. 뭐, 무조건 만들어 와라. 뭐 이랬을 거예요, 아마. 고생들 아마 많이 했을 겁니다. 그때 같이 설계했던 친구들이 기억이 나나요? 누구 있는지? 뭐 정민이 형이나 용일이 형이나 조용일. 예, 제가 이제 졸업할 때 졸업 설계를 같이 제가 좀 빨리 군대를 갔다 오고 하다 보니까 한 학번 높은 형들이랑 같이 수업을 같이 들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막내 역할을 제가 하긴 했었는데 뭐 덕분에 이제 형들 덕에 이제 많이 배우고 또 제가 좀 의지가 약한 편이어가지고 많이 동료도 받고 그랬었죠. 용일이는 출산한 것 같던데? 네네. 지금 육아에 열심히 또 열을 올리고 있죠. 굉장히 가정적이신 분이라. 뭐 매우 가정적이죠. 네. 그랬군. 그 학교 다니면서 뭐 이렇게 기억나는 뭐 일 없습니까? 뭐 좋았던 일? 나쁜 일 말고. 좋았던 일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힘들었던 일이죠. 사실 이 설계실에서 밤새면서 사실 설계했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죠. 뭐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희 때는 제가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뭐 지난 일이니까 얘기하면 요즘엔 안 되죠.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사실 그게 제일 기억에 나요. 뭐 아침에 9시에 수업 들으러 가는데 막 슬리퍼 신고서 나와가지고 막 수업 듣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뭐 물론 잠을 못 잤던 게 제일 힘든 일이었지만 제일 재밌었던 일이기도 해요. 제일 재밌는 일이죠. 예, 그렇죠. 맞아요. 좀 대학원 가셔서 아시겠지만 그 대학원에 있는 학부생들은 그런 생활을 하잖아요. 자연스럽죠, 굉장히. 예. 아침에 한 10시쯤 되면 그 칫솔질하면서 복도를 걸어다니는 애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 온 학부생을 다 만나죠. 1학년부터 5학년까지 선배를 다 만나죠. 근데 사실 그런 우리는 야작이라고 야간 작업이라고 네, 하는데 그렇죠. 그 야간 작업 몇 번 하다 보면
이 선배들 저 선배들 만나게 되고 도움도 많이 받고 도움 많이 그러더라고요. 받고 예. 그다음에 뭐 우리 그 흔하게 보는 이 스킬들 있잖아. 그래픽 스킬 같은 거 내가 흔하게 얘기하는 건데 예. 하룻밤만 같이 밤새 봐라. 다 할 수 있다. 웬만한 거 다 할 네. 거예요. 사실 뭐 학교 수업을 한다는 거가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이제 서로 배우고 그런 그렇죠. 과정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맞아요. 선배들이 알려주는 게 훨씬 더 직접적인 게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배울 것들 당장 쓸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으면 많이 이제 서로 도와가면서 하게 되는 상황이어서 네. 건축은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는 한 20, 30? 네, 사실 뭐 그런 게 네. 있다 정도로 알려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다 물어서 선배들한테 그렇죠.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주변에서 배운 게 더 다 많죠. 알고요 또. 예. 물론 제가 20, 30을 가르친다는 얘기는 아니고 나는 한 100을 가르쳐 주는데 그들이 20, 30으로 그냥 받더라고요. 이런 거 나와요? 하려고. 사실은 건축이라는 것이 이제 협업을 통해서 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경험을 하면 특히나 이제 공모전 이런 거 경험하게 되면 공모전, 네. 스킬이 확 늘죠. 그래서 그 다음 공모전 첫 공모전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뭐 그 다음 공모전에서는 금방 또 성적을 내고 하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요 앞에 계시는 최고 미인께서는 오시다가 보셨나요? 여기 플랜카드 파란색 거기 네, 이름 써 있는 은상 뭐 하고 그렇죠, 또 그렇죠.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이름 있더라고요. 네, 그 이름 중에 한 분이 저분입니다. 아, 요번에 또 공모전을 하시는데 네. 하시죠? 네, 하시는데 요번에는 더 좋은 상을 받을 수 있기를. 맞아요. 학생 때 하는 게 가장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설계사무소에서도 뭐 그런 현상 공모전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하니까 맞아요. 뭐 판넬 만드는 이제 스킬이라든가 뭐 그래픽 스킬 같은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뭐 맞아요. 나중에 가도 다 쓸 수 있는 것들이고. 또 뭐 그 학교 생활 중에 또 어렵다고 하는 거는 지금 야간 작업한 게 어렵다는 건가요? 아니요, 뭐 어렵다고 한 거는 학교 오기가 좀 어렵죠. 그거는 아니 근데 학교는 다 산에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학교 제가 다닐 때는 여기 아직도 근데 거기 도봉산에서 버스 타고 오는 게 있죠. 통학이 되죠. 예. 있죠. 무료예요. 예. 셔틀버스가 예, 도봉산에서 저 때도, 예. 학교로 오는 셔틀버스가 무료죠. 네. 시간당 한 몇 대씩, 세 대씩 있나요? 오전 시간에? 오전 시간 이제 오전 시간 10분 단위로 계속 왔다 갔다 했던 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언덕 올라오는 게 힘들었지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건 크게 뭐 불편하진 않았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여전히 뭐 잘하고 있으면 뭐 학교 통학하는 데는 사실 좀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도봉산이 또 지금은 이제 코로나니까 그런데 학생들 가끔씩 이제 퇴근하고 도봉산 그 셔틀 내리는데 지나가다 보면 집에를 안 가고 왜 도봉산에 또 뭐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는지 그런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거기 산 아래 좋죠. 예, 거기 먹을 거 많고. 07학번에 그 뭐 이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는 술 주당은 아닌데 한번 먹으면 끝이 없어. 근데 거기서 그렇게 막걸리를 먹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또 학교 생활이구나. 대학원을 가시게 됐죠. 네.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네. 보통은 이제 전공지망해서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죠 학생들이. 네, 이 그렇죠. 대학원을 가고 그렇지. 싶은데 이제 그 여건이 안 되는 것,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뭐 직장을 다녀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산업대학원 아니면 디자인대학원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 일반대학원으로 갔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반 대학원은 스튜디오에 이제 거의 뭐 전일제, 반일제 이상 전일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봉일봉 교수님한테 가셨죠. 네, 네. 봉일봉 교수님은 그 뭐 저도 잘 알지만 학식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에요, 사실은. 네, 맞아요. 근데 잘 티가 나지 않아서 그렇지. 아니, 물론 재밌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좀 그 무게가 가벼워진다고 느낄 수 있는데 사실 그 깊이는 엄청나세요. 굉장하신 분이고 저도 굉장히 되게 존경하시는 분이어서 네, 그분이 쓴 책 저도 갖고 있는데 어딨냐? 네. 저기 있다. 지어지지 저기 있는데, 않은 네.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러면 깊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많이 공부를 하게 됐는데 봉일봉 교수님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이제 사석에서 이제 그 가끔씩 저도 이제 대학원 다닐 때 네. 술자리를 가끔 해보면 그 깊이 있는 이야기를 굉장히 쉽게 얘기하세요. 네, 맞아요. 그게 또 재밌어요, 들으면. 제가 들은 또 재밌고 굉장한 명강연가라고 본인도 학교에서 손에 꼽는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저는 그거 맞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네.
그래서 배울 게 참 많고 당시 아마 그 대학원 다닐 때는 주택 설계에 굉장히 치중하고 계셨을 네, 그때인 것 같은데. 네, 그때는 경량 목조 주택이라 그래서 굉장히 가벼운 목재를 이용해서 주택 등을 지어가는 건데 좀 실무에 좀 집중이 돼 맞아요. 계셔서 네. 어려웠죠 처음에는. 저한테도 네. 그런 얘기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 주택 설계의 재미가 아주 한참 들으셔가지고 워낙에 그 꼬르비제의 키드라고 본인이 그쵸. 말씀하시기 예. 때문에 논문도 그쪽을 쓰셨고요. 예. 그래서 꼬르비제의 영향을 받은 그런 주택 설계를 좀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석사학위를 어떻게 했죠, 주제를? 저는 사실 경량 목조에다가 이제 BIM을 좀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검토해보는 논문이었었는데 소형 설계사무소에서는 BIM을 사실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워낙 프로그램도 그 오토데스크에서 제공하는 레빗이란 프로그램은 굉장히 비싼 프로그램이고 또 너무 무거운 프로그램이어가지고 작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좀 그것들을 좀 가볍게 작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교수님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프로그램 중에 이제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공하는 플러그인이 뭐 간략하게나 이렇게 정보를 남길 수 있다든가 아니면은 뭐 수량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러니까는 뭐 전체적으로 이제 목조 같은 경우는 이제 개수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체마다가 합쳐져서 이제 건물이 지어지는 형태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 전체적인 수량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메커니즘을 좀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이제 부재를 분화시키고 또 그것들 전체적으로 합쳤을 때 총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심지어 부재 하나의 무게까지도 측정을 해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운반까지도 할 수 있는 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걸 한번 계획을 해보자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결론을 냈죠 저희가 논문으로. 네. 스케치업에서 BIM을 간략하게나마 지원해주는 플러그인이 있고 네, 그렇죠. 그 플러그인을 통해서 이제 물량 산출과 무게까지 할 수 네. 있다. 실제로 제가 작년에 만났던 업체 사장님 저기 어디 경남 산청에 있는 분인데 그분이 스케치업으로 물량 산출하는 거 봤어요. 네. 예, 어렵지 않게 또 수량을 파악할 수 있어서 심지어 뭐 BIM이라는 걸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전체적인 뭐 재질이라든가 뭐 무게 그리고 크기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뭐 그 자료를 가져와 가지고 이제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거죠. 네. 그 적용시킬 수 있는 시스템 개발했던 것이 이제 네, 그 석사 논문 네, 논문의 주제였던 거군요. 주제였죠. 그 대학원 과정 중에서 조교하지 않았나요? 예, 그렇죠. 그렇죠? 전일제로 조교를 했었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학비죠. 학비를 지원을 전부 받았죠. 충당을 할 수 있었어요. 오. 그러니까 예, 100% 장학금으로 이제 학교를 졸업을 했었고 막학기 같은 경우는 논문 쓰는 것 때문에 이제 교수님의 TA라고 해서 교수님 이제 맞아요. 학부 지원을 할 수 있는 장학금 과정이 있어서 그게 예, 50%죠? 예, 50% 지원을 받고 그렇게 졸업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4학기 중에 3학기는 100% 지원받고 네. 나머지 한 학기는 이제 반만 지원을 받아서 논문 써야 되니까 네, 논문 그렇게 쓰는 했다는 시간이 거네요. 있어서 그 대학원 과정 중에 학비 생활비 말고는 학비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았던 네네 거네요. 그렇죠. 네. 나머지는 이제 생활비가 걱정이었죠. 네, 맞아요. 그 대학원이 그 장학금 제도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일반 뭐 디자인 대학원이나 산업 대학원을 가게 되면 그런 제도가 없죠. 근데 이제 네. 일반 대학원은 전일제를 하게 되면 그에 응당한 물론 이제 그 시간을 들여서 이제 조교 네, 활동이나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하게 되겠지만 학부 지원을 하고 그렇죠. 또 뭐 교수님들 수업 지원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수업 지원하는 거 학교의 어떤 그 지원을 하는 과정 중에 얻어지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네 맞아요. 뭐 네.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되고 네. 다른 교수님들도 다 이제 교류가 되니까 우리 뭐 네, 그렇죠. 최양동 교수님이나 네 교수님 계시고 뭐 이공희 교수님이나 교수님, 네. 다 교류가 되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또 교수님들한테서 얻는 또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렇죠. 지나가면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거 보면은 이렇게 야, 이 책은 좀 괜찮을 것 같다. 나한테 그쵸. 좀 봐라 하면서. 그리고 또 찾아가는 것도 그게 부담스럽지 않아서 그냥 문도 들고 가서 그쵸. 좀 상담하려고 왔어요. 교수님 그러면은 와가지고 이제 커피 맞아요. 한 잔 내주면서 뭐 이렇게 이런 제가 수업 준비를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책을 읽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조용히 이제 책장에서 책을 꺼내가지고 이거 한번 읽어보는 게 어떠냐고 주시는 그쵸. 적도 굉장히 많아서 도움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게 누구 교수님이신가요? 저 때는 저 최양동 교수님, 그쵸. 예, 최양동 저는 교수님이 교수님 가서 최양동 교수님도 학식이 대단하셔가지고 네, 네, 예, 저 학부 때는 최양동 교수님한테 찍혀가지고 네. 넌 설계가 이게 뭐니라고 했는데 대학원 때 그래도 최양동 교수님 저를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뭘로 인정했냐면 본인 스튜디오에 있는 석사 애들보다 논문이 좋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학원, 어쨌건 정리해보면, 대학원 과정이 수업 내용 자체도 되게 어렵고 힘든 네. 과정이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들이 되게 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걱정하는 그런 학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박용호 동무는 그 대학원의 동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사실은 장학금 지원 제도에서 사실 배제될 수도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 됐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워낙에 뭐 인재니까 충분히 이제 하고 또 제가 또 말을 해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물론 이제 교수님의 일심도 어느 정도는 작용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런 거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이런 거 몰라 남연탁 이런 애들 몰라 이런 거. 저 이후에 왔던 이제 다른 저희 학교 동문들도 되게 남연탁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놀랬죠. 저는 제가 교수님 통해 가지고 또 대학원을 간 게 첫 번째였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는 좀 부담감이 엄청났거든요. 그랬지. 네, 그래서 부담을 제가 줬죠, 내가. 네, 제가 어느 정도 잘 해야지 저희 또 졸업생들이 와가지고 다음 또 그런 것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되게 열심히 학교 맞아요. 생활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해에 그 3명 대학원에 보낼 때 남연탁, 이무영, 박혜린 이 실명 얘기해도 되나? 얘기하면서 이제 봉일봉 교수님 얘기해도 그때 봉일봉 교수님이 학부장 대학원 네. 담당이셔가지고 봉일봉 교수님 찾아갔는데 교수님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용호가 워낙에 잘 해줘서 다음에 이제 이 경민 출신의 학생들을 좀 선발하고 싶다라고 또 얘기를 하신 걸로 하죠. 우리 봉 교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셨는데 그래서 이 친구들이 들어가서 그 똑같은 거의 비슷한 어떤 과정으로 과정과 그다음에 대우와 이런 것들을 다 받았었죠. 네, 네, 네. 연락이 없어. 진짜 연락이 없어. 제 전화도 가끔 씹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시간을 좀 많이 쓴 것 같아서 두 번째는 이제 실무에 나간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건설사에 갔죠. 쌍용건설. 네네. 네, 쌍용건설에 가셨는데 이 가게 된 과정 아까 잠깐 하셨지만 가게 된 과정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교수님이 연락을 주셨는데 이제 아는 선배 통해서 시공사에 연락이 왔는데 규모가 좀 있는 곳이다. 가보는 게 어떠냐 해서 고민을 좀 해봐라 라고 하셔가지고 한두 시간 고민하다가 바로 가겠습니다고 간 곳이 그렇죠. 이제 을지대학교 병원이었었고 그게 이제 학교 선배 통해서 연락이 온 건 좀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에서 연락을 드리고 이제 인사드리고 간략하게 이제 현장에 대한 것들 좀 설명을 좀 들었었죠. 가자마자 이제 한 일은 전 과정을 다 해요. 그러니까 땅 파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건물 마감재 붙이는 것까지 그리고 하자에 대한 보수 부분까지도 다 마무리를 하고서 이제 공사를 종료하게 되고 그 이후로는 이제 이직을 준비를 하게 돼가지고 네,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소개해주신 분이 구상학번이실 거예요. 네, 아마 허자분 선배님이라고. 네, 저도 못 뵀는데 그분을 또 어떻게 연결됐냐면 우리 은퇴하신 우리 김종국 교수님이 네네.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하셨죠. 그래서 을지병원 아주 좋은 기회다. 네네. 누구 좋은 친구 있냐라고 했을 때 박용호 동문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죠. 근데 지금 쉬고 있었었고요. 그 허재분 선배님이 여자분이시고 저도 이제 한 번 통화를 했는데 이분도 한번 모시고 싶어요.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쾌활한 전화로 받아가지고 맞아요. 깜짝 놀랐죠. 에너지가 되게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 워낙에 현장에서도 일을 많이 하셨고 시공기술사 가지고 계시고 건축사도 갖고 계세요. 이제 좀 최근에 그래서 미혼이시고 그래서 야 정말 우리 과에도 여학부들이 꽤 있는데 이 여부들한테 꽤나 그 좀 롤모델이 될 만한 그런 분인 것 같아서 나중에 한번 좀 모시고 싶어요. 김적 교수님하고 한번 모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분이죠. 네. 그러면 그 병원 현장에 있으면서 이 후배들한테는 꼭 이런 거 얘기해주고 싶다 뭐 이런 거 있나요? 현장에서 기억나는 것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아파트 현장을 경험했는데 학생들한테도 가끔 얘기하지만 이제 기사 생활할 때는 이제 워키토키 차고 하이바라고 하죠. 헬멧 쓰고 이거 다 각반 다 한 다음에 이제 현장을 아파트는 계속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쵸. 이게 뭐죠 이거 왔다 갔다 이거 엘리베이터 이거 이름 뭐더라 그것도 까먹었어. 그거가 있기는 하지만 그걸 탈 시간이 없어. 그걸 기다리는 시간에 그냥 뛰어 올라가야 되거든요. 훨씬 빨라요. 그러다가 너무 지치면 그 우리 EPS실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는 아무도 몰라. 거기 들어가서 짱박혀서 자고 그랬거든요.
잠깐 자고 워키토키에서 이제 또 나를 찾는 소리가 난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무시했다가 또 나온다면 그때는 받아줘야죠. 이 지하 가면은 내 전화가 잘 안 돼요. 아, 그러다 그렇지. 보니까 맞아요. 막 전화 안 돼도 막 현장에 있겠거니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죠. 아, 지금은 전화로 하는구나. 네, 전화 다. 무전기도 있기는 해요. 무전기인데 더 안 터져요. 아, 네. 그렇겠네. 제가 사실 현장에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업무를 보는 그런 건 안 했었고요. 그러니까 막바지에 이제 하자보수 때문에 현장 확인하는 것 때문에 담당자들 좀 설명드리는 것 때문에 원래 병원 관계자분들은 일반인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공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지 이게 하자가 아닌지 이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쵸. 보시면은 이제 막 뭐 조그만 자국들만 보더라도 이제 아 이거 하자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되게 좀 불편한 얘기를 사실 많이 하시죠. 근데 사실 저희가 공사 과정 전 과정을 봤을 때는 하자로 보기 어려운 것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것들 설계팀으로 제가 들어갔지만은 막바지에는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공사팀에서 해줄 수 없는 것들을 제가 주로 나가서 이제 설명해드리고 이제 보완을 좀 해드렸었죠. 그게 되게 힘들어요. 예, 또 아무래도 뭐 민원이다 보니까 아, 맞아요. 좀 이제 원성도 올라가고 사실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현장 하나 끝나면 그 주변에 있는 건물들도 보수해주잖아. 그래서 그쵸. 안 그랬나요? 그 주변에 내가 한번 지나가 보긴 했지만 주변에 건물이 크게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워낙 뭐 부지가 커서 부딪힐 일은 많지는 않았는데 그 외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군부대였다 보니까 되게 오래된 노후주택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사 초기에 땅 파는 이제 작업을 할 때 제가 발파 공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울리다 보니까는 건물에는 뭐 이제 우사라든가 앞에 있는 뭐 이 캐노피 같은 게 조금 이제 처졌다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작은 이제 불편 사항을 얘기를 하러 오시긴 했어요. 뭐 물론 이제 그렇게 심각한 것들은 아니어서 좋게 이제 잘 해결이 되기는 했죠. 예. 원래 목적이 사실 캠퍼스 및 병원 건립 공사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명 자체가 학교에 부속되어 있는 병원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학교가 앞으로 더 많이 더 진행이 될 거고 그 공사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3차 정도 진행을 하는 걸로 들었는데 그 중에 1차에 해당되는 병원하고 기숙사 그리고 대학교 한 동이 있거든요. 한 동을 짓는 거였어요. 그가 이제 한 동 뒤에도 이제 옆에 학교가 더 건립될 예정이고요. 굉장히 큰 공사예요. 네, 그렇죠. 근래 보기 드문. 네. 특히나 이제 저 경기 북부에서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다시 이제 설계 사무실로 넘어가게 됐어요. 이것도 그 허재문 선배님의 영향이라면서요? 아닌가요? 뭐 없잖아 있죠 사실. 여러분들이 아마 설계사무소라고 하면은 작은 설계사무소부터 시작해서 대형 설계사무소까지 아마 고민을 할 텐데 아무래도 건축가 졸업하다 보면은 창작적인 부분에 대한 욕심이 사실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아무래도 설계를 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는 이렇게 생각하는 동문들이 있거나 아니면 설계사무소 다니는 이제 동문들 입장에서는 좀 그런 갈증이 굉장히 커요. 사실 뭐 물론 이제 학교에 와서 수업을 듣게 되면은 실제로 해보고 싶거든요. 내가 지은 건물들을 실제로 지을 수 있는가? 이게 가능한가? 그게 굉장히 물음표가 많이 찍혀요. 이게 건물이 됐을 때 실제적으로 내가 원하는 건물이 아닐 수도 있고 그렇다고 이제 실제로 지을 수 있는 건물인지도 의문이 들죠. 이게 그런 것들이 이제 건물이 됐을 때에 대한 즐거움들을 한번 느껴보고 싶어가지고 건설사에 가게 되는 사실 그런 이유였던 것 같아요. 내가 설계한 것들이 실제로 반영이 되고 그것들이 이제 눈앞에 보여졌을 때에 대한 그 희열이 사실 있거든요. 어찌됐든 이 건축가를 꿈을 꾼다는 거는 실제 하는 것들을 해보고 싶은 이유인 거잖아요. 내가 계획한 것들이 실제로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들. 저는 그것 때문에 건설사로 오게 된 것도 있어요. 충분히 경험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설계 사무실에 다시 이제 들어가는 네, 그렇죠. 네. 상황이 되었을 때 또 그 기분은 또 남다르겠는데요. 이게 경험을 해보니까는 좀 욕심이 났던 것도 있어요. 그리고 가는 설계사무소에서도 욕심을 부리고 싶어지죠, 사실. 네. 사실 뭐 해보기 전까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떤 프로젝트가 저한테 올지는 사실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그 설계했던 데가 굉장히 큰 설계사였고. 어디가? 그 을지병원 거기가? 희림이랑 정림이 설계한 그랬군요. 도면을 제가 받아서 이제 실질적으로 공사를 진행을 했었으니까요. 굉장히 많은 도면이었어요. 사실 3,000장이 넘어가는 도면이었었고 거기서 도면을 골라서 CC에 적용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충분히 협업을 진행하는 동안 도면의 문제점이라고 사실 생각하지는 않는데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공사에서는 실제로 적용하기 어려운 공법들이 들어있는 맞아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뭐 물론 이제 건설사에 쓰면 사실 제일 큰 게 공사비예요. 사실 공사비에 이게 적합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했을 때는 사실 아닌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 공사 순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도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었고, 그거를 저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현장에서 그 납품받은 실시 설계 도면을 가지고 현장을 하다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면 해결하는 방법이 있죠. 해결하는 방법은 주로 이제 제가 있었던 이제 을지대병원 같은 경우는 설계팀이 별도로 있었어요. 그렇죠. 4명에서 5명 정도가 저에게 상주해가지고 도면의 오류점을 이제 공사팀에서 확인을 해서 질의를 보내면은 그 도면을 저희가 이제 재해석을 해가지고 도면을 다시 그린다든가, 반대로 설계사에 대한 질의를 보내는 경우 RFI라 그래서 Request for Information이라고 해서 질의를 보내요. 그러면 설계사에서 정확한 이제 답변을 보내오는데, 뭐 답은 두 가지죠. 이 도면대로 진행하세요. 아니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 부분들은 어떻게 개선을 하세요라고 답변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뭐 답변이 없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없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희가 그렇죠. 사실 도면을 직접 그리거나 뭐 이제 현장에서 이제 조율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죠. 그래서 샵드로잉 팀이 생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가끔씩 저한테도 의뢰가 오는데 현장에서 샵드로잉 그릴 만한 경력 있는 친구들 구해달라. 경력 있는 친구들. 신입은 안 된다. 뭐 모르니까. 사실 신입으로 가면 굉장히 고생 많이 해요. 그렇죠. 저도 사실 제가 사실 설계사는 처음이니까 신입이라고 봐야 되죠. 근데 뭐 물론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갔으니까 뭐 좋은 대우를 해주시고 인정을 해주셔서 뭐 그렇게 됐었지, 처음에 가면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네. 맞아요. 계획 도면을 저희가 그리다 보니까 실시 도면을 그린다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도면을 그리고 있는 거랑 거의 다를 바 없다는 그렇죠.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샵드로잉 팀의 그 신입,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신입이 들어가면 그 신입은 정말 엄청난 걸 배우고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밖에 없는 집단이면 정말 큰일 나죠. 산으로 가죠. 거의. 그렇죠, 그렇죠. 도면을 그리는 건지, 도면을 뭐 도면이 나를 그리는 건지 뭐 하여튼 그렇게 되는 상황이죠. 주저리 이 진행 과정들을 이렇게 막 얘기는 했지만 이 내용들을 좀 보면 다 재밌어요. 학교 생활에 대한 얘기도 재밌고, 건설사 특히 이제 바로 건설사 현장에서 했던 경험이 바로 직전이니까 네, 이제 거기에서 끝나자마자 이제 바로 온 거니까요. 네,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계 사무실 가는 방향으로 가게 돼서 아마도 이제 귀감이 되는 과정이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경민에서 하고 있는 이 학생들을 위한 시스템을 다 하셨고, 그 다음에 그걸 밑판을 삼아서 발판을 삼아서 대학원도 하셨고, 대학원에서의 또 이제 어떤 그 인적 인프라를 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 건설사 갔다가 다시 이제 현장으로 오는, 설계 사무실로 오는 그런 상황이 그렇게 오히려 좋죠. 좋은 코스로 네, 그렇죠. 이렇게 좋은 경험을 굉장히 상황에서. 많이 한 케이스니까요. 이것저것. 네. 이것저것이지만 사실 건축 안에 있는 큰 둘레에 그렇죠, 있는 그렇죠. 모든 것들을 전 경험했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다 도움이 됐어요, 사실. 다 연결지어지는 네, 내용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 그리고 뭐 설계사무소, 그리고 건설사까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설계사무실에 이제 들어가시면서도 또 이제 더 좋은 여건이 열리지 않을까. 능력 부분에서도 분명히 인정을 받으실 거고, 그리고 이제 설계 쪽에서의 어떤 능력을 인정받게 되면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미래가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저 이야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이제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뭐 마지막으로 뭐 이렇게 그 우리 동문들 지금 학교 다니는 친구들한테 하실 말씀이 있거나 아니면 네네. 뭐 제가 어떤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셔도 되고, 뭐 하고 싶은 싶은 얘기는 사실 저는 학교 생활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뭐 3년 과정을 통해서 학교 수업을 듣고, 그리고 실제로 그게 현장에서 도움이 됐었고, 또 그걸 적용을 했었고요. 물론 이제 학생들, 이제 동문들, 그리고 또 새로 이제 오실 후배님들한테는 꼭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결국 본인이 열심히 얼마나 하느냐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욕심을 한번 부려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려주세요. 근데 결국에는 내 걸로 만드는 거는 결국 본인의 욕심이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나는 100을 얘기하지만 이들은 20, 30밖에 안 가져간다니까. 아 진짜 저는 학교 생활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웠다고 생각하고 욕심 많이 부렸던 것 같아요. 정말 학교 수업에서 1시간 수업 들은 거 영상 수업도 사실 들었었죠. 이제 시공사에서는 이렇게 정과정 브리핑 같은 걸 진행을 하는데 그 1시간 수업 들은 거 가지고서도 다 동영상 만들어 가지고 시뮬레이션 작업 진행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거를 이제 그 PT까지도 진행을 하니까요. 맞아요. 물론 학교 수업 들으면서 PT 굉장히 많이 할 거고 뭐 남들 앞에서 얘기하는 일들이 많을 텐데 뭐 실제로 그것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뭐 말하는 스킬 같은 거 누가 알려주진 않지만은 그게 결국 밖에서 다 쓰는 결국에는 맞아요.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다 보니까 많이 배우시고 또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네. 제 얘기는 하나도 없군요. 네. 네. 교수님과 아예 됐어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마. 아유 알겠습니다. 좋은 귀감이 되고 네, 좋은 이야기가 되기를 이제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네. 했으면 좋겠네요. 다음 타자는 남현탁. 네, 현탁이 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현탁이와 함께 만나는 걸로 하고.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아 기대됩니다. 네. 네. 아, 네, 또 얼마 전에 결혼했기 때문에 또 재밌는 얘기 그쵸, 많을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수고 네.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안녕. 그거 안 꺼지고 계속 갔어? 진짜? 글쎄. 그거 한번 꺼졌을 때는 다른 이미지로 대체하고 그랬는데. 끌까요? 꺼주세요. 자, 다음 타자는 남현탁입니다. 다음 타자는 현탁이 해야지. 얘기해놨어요. 좋대요, 제가. 그래요? 걔는 근데 절대 선글라스 끼면 안 돼. 그 얘기했나요? 이거 좀 번외인데 얼굴이 워낙에 까매가지고 선글라스를 끼고 마트를 같이 갔어요. 이 친구들이랑 저는 이제 교류가 많으니까 그쵸. 같이 또 동아리 활동 많이 했었으니까요. 네. 그 김여지심이라고 김여지심. 있었으니까 네. 마트에 가서 이제 장 본다고 마트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다 이렇게 자동문이 센서가 돼가지고 이렇게 다 가는데 얘는 유리문에 부딪히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나 봤더니 센서가 얘를 인지를 못해 까매가지고 야 진짜 한참 웃었네 진짜. 그래서 너 선글라스 끼지 말라고 웃으면서 다니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 정도로 까맣진 않고 밤에 보면은 이가 보이는 정도까지였죠 그냥. 이만 아니, 보이는. 아니 다 통과했는데 걔만 통과를 못했다니까. 요거는 딱 떠가지고 남현탁 나왔을 때 거기다 딱 자료 화면으로 예고편으로 해야겠다. 까만 애가 나옵니다. 얘는 난 근데 이 학교에 내가 한 13년, 15년 정도 되는데 제일 웃긴 것 같아. 현탁이가 진짜 얘는 말로 웃기고 뭐 행동으로 웃긴 게 아니라 공기로 웃겨요. 야 어떻게 공기로 웃기냐. 그 아이가 이렇게 딱 그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세상이 아름다웠죠. 최고야 최고. 얘는 까맣지만 세상을 빛나게 해주는. 꼭 초대했으면 좋겠네요.